NBA 온에어 시즌 2 두 번째 방송입니다. 아유, 예. 예. 어때? 잘들 지내셨나요? 예, 뭐 한 화장실도 갔다 오고. 네. 에어컨도 끄고. 에어컨도 끄고. 바쁘게 10분간 잠깐 바짝 쉬었습니다. 목이 너무 아프네요, 오늘. 이거. 얼마나 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지금? 입술이 계속 말라요. 나 뭘 들이키는 게? 아. 네. 오늘 방송은 그 명예의 전당 선수들을 소개해드리고 그다음에 저번 주에 이어서 서부 컨퍼런스의 프리뷰를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저희가 그런 얘기 하기로 했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한 주에 모여서 2회 녹음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얘기해주기로 했잖아요. 네네네. 얘기 안 하셔 넘으실 거예요? 아, 그럼 자연스럽게 하시면 되죠. 그렇군요. 네. 이거 안 했네, NBA. 그것도 NBA 오늘도 안 하시고요. 아, 사회자 마음 아닌가요? 아, 물론 그렇죠. 감당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NBA요. 정말 난잡하네요. 아, 이거 좋네요, 이거. 자, 명예의 전당. 샤킬 오닐과 아이버슨과 야오밍이 명예의 전당에 헌액됐습니다. 네. 샤킬 오닐. 뭐 이름만 들어도 정말 이제 그렇죠. 소름 레전드인 자체죠. 네. 정말 어마어마한 선수들이 이번 명예전당 네. 선수에 올라갔습니다. 샤킬 오닐은 19시즌을 뛰었더라고요. 네. 근데 3점을 커리어 하나 넣었더라고요. 네. 대충 냈다 던진 거였죠? 네. 그 찍는 직전에 이렇게 샥 던졌는데 이거 너무 들어갔어요. 특이해서 네. 꼭 말씀드리고 아. 싶었어요. 네. 조사를 하셨군요. 네. 네. 그리고 00년도 MVP를 받았고 그렇죠. 파이널 MVP는 3번. 그렇죠. 그다음에 챔피언 반지는 4번. 아, 대단한 선수인 건 확실하네요. 저희 세대 선수 중에 최고 선수가 아닐까. 네. 네. 그거는 부정할 수가 없죠. 뭐 역대 가장 도미넌트한 센터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몸 관리를 했다면 역대 최고가 아니었을까. 몸 관리를 몸 관리 본인 못했죠. 입으로 얘기를 했죠. 자기는 자기 재능의 30%밖에 말하지 않았다 얘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소름과 경악을 일으켰는데, 네, 30%는 물론 과장된 부분이 있지만 이 선수가 은퇴하고 나서 이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자기는 한 번도 제대로 훈련을 해본 적이 없다. 왜냐면 훈련을 하지 않아도 난 개바른다.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이 선수가 어떤 정신적, 체력적이나 이런 부분에 전성기에 도달했던 시점에서는 네. 그러니까 한창 코비와의 이제 한창 마찰이 있던 시기였죠. 훈련을 하지 않아도 그냥 가면 다 발립니다. 하지만 몸 관리를 더 했다면은 더욱더 냉혹하고 잔인하고 하게 맞습니다. 롱런 할 수 있는 그런 커리어였었는데 네. 어떤 그 재능에 비해서 그 노력이 좀 뒷받침이 안 됐기 때문에 말년에 좀 아쉬웠죠, 사실. 그래서. 많이 아쉬웠죠. 수많은 부상과 이런 거에 시달리면서. 네. 트레이드도 많이 당하고. 그렇죠. 클리블랜드 저질 입고 뛰어쓰는 모습 봤을 때 정말 소름이. 네. 보스턴 리버 갔을 때도 그랬었고 정말. 네. 최근에는 그 방송 활동도 열심히 하죠. 정말 많이 하죠. 입담이 괜찮은가 봐요. NBA 재밌죠. 선수 중에 최고 수준이죠. 뭐 현역 시절 때부터 뭐 엔터테이너 기질이 정말 제일 다분한 엔터테이너 그 자체입니다. 농구 선수로서의 어떤 그런 재능도 있지만 엔터테이너로서도 정말 최고의 선수가 아니었나. 서장훈 선수랑 좀 비슷하네요. 은퇴 후 향보가. 서장훈과 샤키훈이 비교하시는 거예요. 아니 은퇴 후 행보가 비슷하다. 갑자기 화나려고 그러네. 아니 비슷하죠. 각 리그의 도미넌트한 도미넌트한 빅맨이고 그래요? 그리고 끝나고 방송 인으로서 그래요? 네. 생활 그렇죠. 똑같이 하고. 네. 잘 보고 재밌더라고요. 그 아는 아는 형님. 네, 네. 재밌더라고요. 네. 근데 정말 샤키로니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한번 진짜 전성기 때 영상들 한번 다시 제가 올려드리겠지만 네. 아 정말 뭐랄까요. 그러니까 이 선수를 막을 수 있는 선수 자체가 리그에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부딪혀서 맞대응할 수 있는 선수 자체가 거의 몇 없었던 그만큼 도미넌트한 선수였고 다른 선수들도 사실 자기 시대 때 가장 리그를 지배한 선수는 샤킬 오닐이라고 입 모아서 얘기 많이 하죠. 그러니까 가장 잘 어울리는 단어가 도미넌트란 단어인 것 같아요. 이 선수만큼 그 단어가 잘 어울리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LA 레이커스도 이번에 동상을 세워주죠. 그렇죠. 네. 네, 스테이플 센터에 이미 수많은 동상들이 있는데 그 레전드가 이제 함께 되게 신기하게 근데 그 바닥에 설치되는 게 아니고 천장에 이렇게 매달리더라고요. 샤키로닐이 덩크하는 그 아이콘 그 기념적인 그 자세가 천장에 이렇게 동상이 매달리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사실 아까 이제 저번 주에도 얘기했듯이 이 선수 때문에 이제 해거 셰크라는 이제 파울 작전이
이제 유행하기 시작했고 그렇죠.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절대 없었죠. 그리고 특히 이제 그 3핏을 하던 그 시기에 샤킬 오닐은 정말 어마무시하죠. 그 어느 선수와 범접할 수 없을 정도의 그 도미넌트한 모습을 보여줬고 정말 제일 인상적이었던 거는 2001년도 결승전이었죠. 이제 필라델피아와의 결승전에서 상대 팀에 있는 센터는 그 해에 올해의 수비수상을 받았던 디케메 무톰보였습니다. 무톰보. 네, 무톰보였습니다. 수비 정말 대명사 같은 선수였죠. 정말 걔 발라버렸어요. 진짜로 비참하게 발라버렸습니다. 콩고 국민들이 눈물을 흘릴 정도로 비참하게 발라버렸을 정도로 정말 그 누구와도 범접할 수 없었던 전성기 시절에는 정말 최고 중에 최고였던 선수가 아니었나. 네. 정말 샤키로니는 그 엘레레코 시절에 뛰는 거 보면은 네. 그 등치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빅맨이 약간 탄탄한 몸을 지니는 것도 중요한데 게다가 벌키하기까지 하는데 유연한데 빨라요. 근데 볼 핸들링이 좋고 골 밑에서 스텝이 좋아요. 뭐 그럼 뭐가 더 필요하지? 자유투가 필요하겠죠. 근데 뭐 그거 말고는 사실 약점이랑 찾아볼 수가 없었던 선수고. 샤키로니는 사실 전형적인 근육 돼지거든요. 맞죠? 근육과 지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 이 선수가 유연함과 어떤 빠르기까지 민첩성을 다 가지고 다 있는. 가지고 있죠. 네. 게다가 시야도 좋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스텝도 좋고. 그러니까 뭐 선수들이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거. 그 등치로 같이 속공을 같이 띄워줄 수 있는 체력까지 존재하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샤키로니 만약에 자기 재능 30% 정도인데 그 정도면 정말 소름인 거죠. 진짜로. 나머지 70%는 자유투와 3점에 썼으면 아니, 그 나머지 70%는 요즘 방송으로 네. 쓰고 있어요. 지금. 남을 방송으로. 샥티너플의 메인 진행자죠. 네. 샤키로니 만약 코비 같은 그런 연습 근성이나 어떤 그런 노력을 했다면은 정말 역대 최고의 그런 무섭다. 진짜로 정말- 그 생각하니까. 정말 마이클 조던과 정말 같은 레벨에 설 수 있는 그런 선수 되지 않았을까. 네. 정말 좀 아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명예의 전당에 헌액이 됐으니까. 그 정도는 충분히 하죠. 네. 맞아. 다음 선수는 아이버슨, 앨런 아이버슨입니다. NBA 아이콘이죠. 그렇죠. 연습 안 하는 거에 아이콘이죠. 이제. 프랙티스 여기 터가 프랙티스. 연습 안 하는 것과 이제 그 간지와 간지. 그리고 열정, 경기에 대한 열정 이런 부분에서 정말 NBA 정말 시대를 대표하는 아이콘이죠. 저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NBA를 안 보던 시절에도 KBS 9시 뉴스 끝나고 스포츠 할 때는 그 앨런 아이버슨이 막 30점 이상씩 막 득점하고 이런 것들 하이라이트가 나올 때 예, 그렇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예. 뭘 하는 거예요? KBS 추억하는 뉴스를 거. 통해 확인했다는 게 너무 추억하는 거죠. 제가 아는 아이버슨 얘기 다거든요. 추억은 방울방울. 아 그게 다예요? 제가 실제로 경기를 본 적이 없거든요. 예. 헤어스타일도 있잖아요. 코너 정말 상징 같은 네. 트레이드 마크였죠. 필라델피아를 상징하는 레전드죠. 그렇죠. 아. 아니, 앨런 아이버슨은 사실은 그러니까 뭐랄까요? 문화적으로도 그쵸. 혹은 뭐 스타일적으로도 그리고 또한 어떤 아이코닉한 이미지도 되게 강했던 거죠. 아이코닉한 이미지는 저 작은 키로 저렇게 리그를 그냥 씹어 먹을 수 18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까? 이전 선수가 진짜 리그에서 열정과 깡따구 하나로 밀어붙여서 그 필라델피아를 플레이오프까지 올라가고 파이널까지 멱살 잡고 올라가는 실제 그 키는 그리고 180도 안 된다는 이런 여론도 많이 있을 정도로 정말 사이즈 자체는 정말 NBA에서 정말 살아남기 힘든 사이즈였는데 이 선수가 이렇게 롱런을 하고 했다는 범위는 것 자체가 진짜 정말 멋있죠. 대단한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 그리고 상승성이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한 스피드. 그 다음에 특히나 그 아까 헤어스타일 말씀하셨지만 그 당시까지 되게 어떻게 보면 약간 억제되어 있던 네. NBA 선수들이 어떤 패션을 밖으로 표출하지 않았던 그런 문화에서 힙합 컬처를 힙합 대중화시켰죠. 컬처를 그렇죠. 약간 NBA 선수 사이에서 뭐 헤드밴드도 마찬가지였고 그렇죠. 암슬리브도 마찬가지였고 모든 손에 패션 끼는, 쪽에 그렇죠. 대해서 어떻게 보면 딱 선두주자 쪽으로 그때 치고 나타났죠. 간지 그 자체였던 영향력이 대단했던 어마어마했죠. 선수네요. 네, 문화적으로도 아이콘이겠죠. 그리고 또 발언들도 되게 뭐 아까 농담처럼 뭐 프랙티스도 있었지만 그런 것도 있고 뭐 농구는 뭐 신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심장으로 하는 거다. 뭐 이런 뭐 명언들도 남겼었고 앨범도 냈었어요. 그렇죠. 힙합 앨범. 그 노래 되게 좋아요. 네, 어쨌든 뭐 쓸데없는데 한 소절 불러. 그리고 앨런 아이버슨이 참 그 아까 샤키오닐이 어떤 해거쉑 같은 룰의 어떤 리그 자체의 어떤 변화를 줬다면은 앨런 아이버슨은 드레스 코드라는 NBA에 변화를 줬죠. 왜냐면 이제 목걸이 같은 거를 막 수십 개씩 하고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힙합 컬처답게 아이콘답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데이비 스턴이 보기에는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왜냐면은 NBA 선수들 자체가 어떤 사회의 어떤 모범의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네. 어떤 그런 선수가 정말 값비싼 어떤 같은 어떤 동질감이나 이런 걸 느끼는 어떤 젊은 아이들이 봤을 때 정말 구매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드레스 코드라는 거를 이제 도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선수들이 정장을 이제 필수적으로 입게 되는 그런 변화를 일으켜줬던 장본인이었죠. 약간 악동의 이미지가 있나요? 아 완전 악동이 완전 악동이 최고의 악동 중 한 명이었죠. 빚은 다 갚았으려나 몰라요. 아 그 부분은 저희가 저번에 맞다, 한번 맞다. 저희가 엘런함의 소식 한번 해드렸죠. 맞다. 12시까지 늦게 들어오면 리복이라는 브랜드를 전 세계에 참 붐을 일으켰던 장본인 중 한 명이었고요. 그렇죠. 샤키로 오닐도 리복의 어떤 그 리복 브랜드의 어떤 대중적인 어떤 그 역할을 많이 했었는데 네. 아이버슨이 그 패턴을 이어서 받아서 예. 대단한 문화의 아이콘. 그렇죠. 예. 저는 이제 마지막 선수 야오밍. 상당히 그 NBA에서 활약한 시즌이 실제로 8시즌이더라고요. 한 시즌은 통째로 쉬었고요. 네. 근데 이 선수가 아시아인으로서 NBA에서 그 어떤 끼친 영향력 네. 이런 것 때문에 받는 면이 없지 않아 있지 않나. 없지 않긴 하지만 이 선수가 NBA에서 선수로서 보여줬던 역량만큼은 정말 저는 높게 삽니다. 아 그런가요? 그렇죠. 네. 동양인으로서는 정말 그 당시까지는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그런 특히 센터 포지션에서 네. 샤키로닐이 건재했던 그 센터 포지션에서 정말 마지막 정통 센터다 그러니까 이런 찬사를 받을 정도로 네. 예, 그런 활약을 해줬기 때문에 예. 단순히 이 선수가 뭐 키만 커서 잘하는 게 아니라 네. 아 그럼요. 슈터치라든지 그렇죠. 어떤 그 포스트 무브라든지 굉장히 좋았죠. 그리고 샤키로닐이 그 명예의 전당 올라가면서 이제 스피치를 하면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네네. 야오밍과의 첫 대결에서 그 야오밍이 그 샤키로닐의 첫 세 번째 슛을 다 블락킹합니다. 오. 예, 그래서 그러면서 샤키로닐이 이 새끼 뭐지? 이렇게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만큼 이제 마지막으로 샤키로닐가 범접할 수 있었던 1대1로 이제 베네 얼러스를 제외를 한다면은 1대1로 매치를 해서 어느 정도 상대가 됐었던 선수가 아니었나. 저는 그 기억이 있어요. 2002년도죠? 네. 이때 야오밍이 1라운드, 그러니까 아시아인이 1라운드 1픽으로 그렇죠. 드래프트 될 때, 네. 진짜 이거 뭐지? 그 NBA 1라운드 1픽을 네. 아시아인이? 그렇죠. 그것도 거기서 큰 애도 아니고 네. 중국 리그에 있던 애가 그렇죠. 진짜로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았던 선수였고. 올해의 루키상은 이제 아마레 스타더마이가 받긴 했지만 네. 받아도 정말 손색이 없을 정도로 루키 시즌에도 참 나름 이제 소소한 활약을 해줬었거든요. 루키 팀에 그 루키 시즌에도 퍼스트 팀에 그렇죠. 그 루키 퍼스트 팀에는 있었어. 휴스턴 로켓츠에서 그렇죠. 뛰었죠. 커리어 내내 휴스턴에서 뛰었죠. 생각보다 자유투 성공률이 높더라고요. 슛과 뭐 슈터치는 스킬 자체는 참 초반부터 많이 완성된 부분이 있었고 패싱에서도 굉장히 센싱이 있었던 선수였고 네. 손도 정말 좋았고 빅맨에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거라고 하면 이제 손이 좋냐 안 좋냐. 과미 브라운. 손에 기름칠을 했냐 안 했냐 이게 정말 중요한데 기름을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안정적인 깔끔한 손을 가지고 핸들링. 있죠. 그렇죠. 건조해요 손이. 정말 건조해요. 근데 진짜로 커리어 내내 평균 스탯이 거의 더블이에요. 그렇죠. 20득점에 10리바운드 정도. 그렇죠. 블락도 블락도 꾸준하게 했었고. 그렇죠. 블락도 한 2블락 정도로 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야오밍 하면 또 기억나는 거는 이제 네. 루키 시즌에 10억 명의 중국인들의 어떤 그렇죠. 네, 서포트를 바탕으로 샤키로니를 제치고 올스타. 선발로 투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야, 미친 거 아니냐. 장난하냐 지금. 샤키로닐이 벤치에서 나오는 거예요. 전성기인 샤키로닐이. 그런 것에서 좀 빡쳤던 그런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야오밍이 그 실제로 NBA 뛰었던 그 8시즌 동안 모두 다 올스타에 선정이 됐더라고요. 그럼요. 네, 그럼요. 무조건 선발이죠. 그럼 무조건 선발이죠. 15억 명이 뒤에서 서포트 해주는데 근데 진짜 야오밍은 사실은 아시아인이라고 아시아인이 무슨 마케팅적으로 네. 혹은 아시아인이기 때문에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좋은 실력도 커리어를 정말 뛰어난 보냈던 센터였습니다. 선수고 네. 다만 아쉽다라고 하면 프레시 맥그레디와 같이 이끌었던 그렇죠. 시즌에 네. 좀 몸이 조금 더 건강했더라면 그러니까 두 선수가 동시에 동시에, 건강하게 플레이오프에서 뛴 게 없어요. 그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아쉽죠. 둘 다 정말 커리어상. 유리몸 같은 그런 스타일이라서 그 당시 가장 폭발력 있던 스윙맨과 가장 도미넌트 할 수 있는 센터가 한 팀에서 어떻게 보면은 코비, 샤킬 오닐과 같은 조합이 될 수도 있는 그렇죠. 이 부분에서 같이 조화를 못 이루고
삐걱삐걱 몸이 서로 간에 타이밍도 안 맞고 해서 최시백근에 1라운드를 끝까지 한 번도 넘어가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물론 샌안토니오 벤치에서 그냥 벤치에서 넘어갔지만 자기가 더미넌트 할 때는 못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처럼 야오밍과 같이 못 뛰었던 게 그런 또 포스트시즌에서 못 봤던 게 조금 아쉽긴 하죠. 예. 이 세 선수 중에 유일하게 우승 경험이 있는 게 샤키론이래요. 그렇죠. 그렇죠. 앨런 아이버스는 뭐니 뭐해도 그 레이커스의 지금 클리블랜드 감독이죠. 타이런 룰을 그렇죠. 스텝백 오버하면서 유명하죠. 네. 예. 그리고 뭐 마이클 조던 상대로 크로스오버한 것도 그것도 뭐 유명하고요. 정말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것 같아요. 네. 너무나 유명한 장면이라서. 그리고 뭐 크로스오버, 많죠. 앨런 아이버슨 크로스오버만 뭐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시면은 정말 수도 수많은 없습니다. 애들이 네. 발목이 나가고 막 울고 넘어지고 들고 막. 막 콧물 나오고 난리 납니다. 아주 그냥. 네, 진짜 앨런 아이버스는 진짜 제가 한 번 본 적 있거든요. 네. 근데 너무 빠르더라고. 진짜 그러니까 너무 빨라서 네. 선수들이 게임에서도 빠를 거 아니에요. 좀 네. 그러니까 약간 제가 중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너무 빨리 못 쫓아가더라고. 그래서 우리 아까 우리 저번 주에 얘기했던 KG 저번 주라뇨. 케빈 저번 주죠. 30분 전 아닌가요? 케빈 가넷과 팀 던건도 물론 명예전대 헌액이 되겠죠. 아, 정말. 그 세 명을 넘는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정말 이번 그러니까 올해 5년 있다가 이제 대상이 되는 거죠. 명예전당에 들어간 코비 브라이언트 그렇죠. 예전엔 6년이었는데 그게 5년으로 단축이 됐는데 코비 브라이언트, 팀 던컨, 케빈 가넷은 뭐 이 세 명과 견주어도 전혀 손색이 없을 기대돼요. 그렇죠. 5년 후에 어떤 스피치에 어떤 모습으로 나와서 팀 던컨이 명예전당에서 어떤 스피치를 할지 케빈 가넷 또 어떤 스피치를 할지 코비 브라이언트 어떤 거드름을 피울지 그 스피치 기대되죠. 케빈 가넷은 눈물 흘리지 않을까. 네, 그럴 수 있겠죠. 이 선수가 참 그게 있는 선수거든요. 예. 빡침과 어떤 감성적인 부분이 같이 공존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명예전당이 헌액된 이 세 선수들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짝짝짝짝. 아 근데 이거 뭐 번외로 잠깐 뭐 얘기 드리면은 그 앨런 아이버슨 스피치 할 때 그 스티븐 A 스미스 스티븐 A 스미스. 죄송합니다. 맨날 틀려요, 그죠? 스티븐 A 스미스를 언급을 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샤키로니도 언급을 했었죠. 그렇죠, 샤키로니 그렇죠, 언급을 그렇죠. 했었고 그래서 스티븐 A 스미스가 이 부분에서 감사하다고 따로 얘기도 했었죠. 참 그리고 앨런 아이버슨 말을 정말 더럽게 너무 못하더라고요. 못하더라고요. 진짜. 정말 실망이 컸습니다, 진짜. 지금 그러지 마세요. 그 부인과 그것 때문에 충격이 힘들어요. 있어서 12시 전에 말을 들어가야 되고. 너무 막 이걸 너무 많이 해가지고. 했노? 샤키로니는 근데 너무 그 말에만 너무 정말 자연스럽게 잘하니까. 위치 있더라고요. 엔터테이너다운 모습을 많이 보여줬고 야오밍은 그리고 생각보다 영어를 정말 잘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8년 살았으면 잘해야지. 그렇죠. 네, 근데 이거 정말 조크를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영어를 구사를 하다 보니까 참 되게 보면서 뿌듯하다라고요. 지금 공상당원이잖아요. 네.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럼요. 선수입니다. 중국 내 영향력이야. 뭐. 네, 중국 농구에 이렇게 명예전당에 올라간 선수들을 한번 소개해드렸는데요. 시간 되시면 이 선수들의 화려했던 시절들을 찾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페이스북 영상을 통해서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서 제가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서부 프리뷰인가요? 네. 이게 막아뜨죠? 다들 지치셨어. 이게 저희가 원래 보통 너무 시간이 2시간인데 2주치를 한꺼번에 하려다 보니까 다들 지치셨는데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무엇보다 배가 고프죠 지금. 네. 그러니까 좀 짧게 화이팅 그래도 정성껏 네. 찝을 건 다 찝어가면서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 프리뷰 시간입니다. 먼저 작년 꼴찌 LA 레이커스. 뭐 이 부분은 호수인이 혼자 하시네요. 저는 얘기할수록 불쾌해지기 때문에 뭐 크게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에피소드 내내 네네. 항상 레이커스의 그런 오프시즌 영입에 대해서 많이들 깠었고 그렇죠. 청취자 여러분들도 익히 이제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할 얘기가 없습니다. 할 얘기가. 미래도 현재도. 올해도 그냥 리빌딩 하는 거죠? 뭐 작년보단 5승 정도 더 하지 않을까. 네. 작년에 17승이었으니까. 네. 뭐. 아니 뭐 이런저런 제가 이제 그 뭐 ESPN이라든지 뭐 흡사에 뭐 여기저기서 이제 프리뷰를 보고 있는데 네. 뭐 최고 34승까지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최고 34승이요. 네, 제가 봤을 땐 기도 안 찹니다 이거. 서부에서 34승 말도 안 되고요. 네. 지금 로스터로는 한 20몇 승 하지 않을까. 음. 다만 저는 이제 뭐 긍정적으로 본다면은 네네. 이제 뭔가
정말 올드스쿨한 마인드를 가졌던 바이런 스캇 감독이 이제 떠났고 선수들과의 어떤 소통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루크 홀튼 감독이 지금 새로 영입이 됐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정말 젊은 선수들과의 어떤 그 저는 대화가 정말 잘 이루어지고 어떤 이 선수들이 뭐 당장 이번 시즌에 성적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장기적인 이제 그 조각을 쌓아나가는 과정에서 첫 단추를 잘 끼지 않을까. 역시 아직도 희망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저는 평생 레이커스 팬입니다. 여쭤보고 싶은 게 팀이 있는데, 못할 때도 응원을 해야 됩니다.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제 레이커스의 자원들 중에 이제 젊은 선수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브랜든 잉그램, 디안젤로 러셀, 그렇죠. 조던 클락슨까지. 네. 가장 좀 기대되는 선수가 있다면 이 중에 가장 기대되는 선수. 올 시즌. 이번 시즌에 기대되는 네. 선수. 다 이번 시즌만 놓고 본다면 네. 단연 디앤젤로 러셀이죠. 이 선수가 뭐 썸머리그는 물론 이제 저희가 큰 비중을 두지 않고 오프 시즌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그런 뭐 다른 외적인 NBA 코트 외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뭐 큰 비중을 들 가치가 없긴 하지만 이 선수가 이제 코비가 은퇴하고 나서 지금 사실 포인트 가드로서 그리고 작년 2번 픽이 빛나는 어떤 그런 유망주로서 이번 시즌에 좀 많은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철이 좀 들었나요? 철은 죽을 때까지 안 될 것 같고요. 뭐 아이스 인마벤이 또 하겠죠. 또 이제 막 하고 이제 뭐 그리고 뭐 이제 동료에 대한 어떤 그런 건 이제 쉽지 않겠지만 네. 누구나 실수는 하기 마련이고 네. 로크 월튼 감독이 지금 같은 다른 동료들과 같이 이렇게 술자리도 좀 마련해주고 이렇게 좀 하면서 커피도 좀 사주고 생각보다 니경이 안 나갔더라고요. 이경이 용서를 했다고 용서를 했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그냥 레이커스 남기 위해서 왜냐면 누가 봐도 둘 중에 한 명 나가야 되면 이경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디앤젤로 러셀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잉그램은 전혀 기대하지 않고 있어요. 첫 번째 시즌이고 아직 몸이 완성이 되지 않았고 NBA 첫 그 이제 적응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전혀 기대하지 않고 있고 뭐 롤댕이라든지 팀 내에 있는 다른 베테랑들에게 많은 걸 배우면서 차라리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랜들이 좀 잘할 수 있어. 랜들은 이제 마인드 자체가 좀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닭돌농구 한다는 느낌 많이 받았죠. 지난 시즌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네네. 이번 시즌에 조금 정리된 그런 마인드로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네요. 네. 전 개인적으로 필라델피아, 동부의 필라델피아와 서부의 LA 레이커스는 그 신인들이 네. 막 활약하는 것들 네. 보는 재미가 또 있을 것 같아요. 네. 잉그램 많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젠예 중국 특급. 이젤리엔도 제가 봤을 때는 제레미는 그냥 비슷한 용도로 데려온 게 아닌가. 근데 이 미친 구단이 또 돈을 겁나 많이 줬더라고요. 8밀리언을 줬더라고요, 연에. 지금 아무도 찾지 않는 그런 애를 또 이렇게 돈을 많이 주고 데려와서. 물론 이제 셀러리 캡을 너무 많이 안 쓰면은 네. 그만에 대한 벌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네.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데려올 수도 있겠지만 뭐 다음 시즌에 있으면 감사해야 돼. 그런 입장이 아닌가. 오늘 레이커스 영상 보니까 네. 원앤온 토너먼트를 했더라고 레이커스 내에서. 거기선 랜들이 잉그램을 꺾고. 몸빵이 보시면 알겠지만 포스터만 했어요. 거의 무슨 데딩이 초딩이랑 농구하는 건 정도로 수준으로 몸빵이 날아가더라고요. 잉그램이 좀 아쉬워요. 잉그램이 생각보다 프리시즌에서 보여지는 모습은 첫 경기는 진짜 눈 뜨고 못 봐줄 정도로 좀 너무 절어갖고. 근데 프리시즌이기 때문에 아쉬워할 가치가 없습니다. 프리시즌. 뭐 그렇긴 하죠. 근데 기대보다 사실은 예를 들면 다른 뭐 제일 브라운이라던가 뭐 다른 제이 브라운. 뭐죠? 제일런 브라운이죠. 네. 저도 당이 떨어져가는 느낌. 고기 먹고 싶으시다고. 네. 근데 레이커스는 뭐 유망주들이 좀 더 스텝업 하면은 리빌딩의 근원이 되지 않을까 싶으면서도 너무나 쓸데없는 사람들 돈을 많이 써서 좀 아쉽긴 합니다. 모즈고프가 얼마나 활용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많이 뜰 것 같아요. 그 와중에 또. 왜냐면은 5번 포지션에서 그렇게 많이 근데 지금 이제 생각이 나는 게 또 레리 낸스 주니어죠. 맞네. 레리 낸스 주니어가 참 되게 애틋한 게 그 2000년대 초반에 그 마크 메드슨 그리고 2000년대 후반에 로니 튜리아폴이어서 좀 팬 페이보릿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팬 페이보릿. 그러니까 팬들이 정말 페이보릿. 좋아하는 그런 선수죠. 그래서 정말 모든 선수들과 팬들이 다 이렇게 좋아하는 그리고 항상 열정적인 그 마인드 자체가 굉장히 좋은 선수고 운동신경은 뭐 아버지의 그 이어받았기 때문에 출중한 상태고 그래서 좀 기대가 됩니다. 랜들과의 어떤 경쟁도 많이 기대가 되고 올 시즌 LA 레이커스 이런 신인들의 어떤 그런 활약들을 눈여겨보시는 게 그렇죠. 좋을 것 같아요. 소소한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호수인 성적은 기대하지 마세요. 호수인 좀 많이 응원해주세요, 여러분. 성적 전혀 기대하지 않아요. 저는 이 선수들이 무럭무럭 자라서 3, 4년 안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피닉스 선즈입니다. 그 백코트 듀오가 괜찮죠? 원래는
블레소와 나이트가 있었는데 나이트가 식스맨으로 가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부커가 주전으로 오고. 데빈 부커. 네, 데빈 네. 부커가. 뭐 지난 시즌 이 두 가드가 이제 부상을 당하면서 그 부커가 많은 출장 시간을 얻었잖아요. 그쵸. 네네. 거기서 이제 엄청난 활약을 했죠. 엄청났죠. 그쵸. 네. 루키 치고 엄청나게 잘했고 네. 올스타 3점 슛 때도 파이널까지 가고요. 그렇죠. 네. 그 순수해 보이는 외모에서 풍기는. 네. 공안의 암살자. 그렇죠. 열심히 뛰면 또 네. 볼이 빨개지고. NBA에서 제일 순수한 얼굴이 표정이 아닌가. 네. 정말 순하게 생겼죠. 얼굴이. 맞습니다. 블레스와 나이트는 이제 그 수술을 하고 다시 돌아왔는데 네. 어느 정도로 활약할 거라고 보시나요? 언제 다칠지도 몰라요. 모릅니다 사실. 블레스는 정말 커리어 내내 정말 몇 년 전만 예전 커리어 초반으로 돌아가면 정말 미니 르브론이라는 별명이 있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하드웨어가 정말 출중한 선수입니다. 운동신경도 운동신경이고 피지컬 자체가 정말 타고난 선수인데 무릎이 참 너무 고질적으로 계속 부상을 입고 여기서 잘 다친 선수라서 이번 시즌도 정말 50경기 이상 나올 수 있을지나 참 걱정 많이 됩니다. 블레소가 건강하게 돌아온다면 피닉스도 리빌딩 중이지만 플레이오프는 못 갈 것 같고요. 네. 어느 정도 못 갑니다. 뭐 돌풍이 있지 않는데 데빈 부커 보는 재미 그 이상 금이 그렇죠. 이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알렉스 렌은 어떤가요? 알렉스는 클 것 같아요. 알렉스 알렉스는 클 것 네. 같아요. 렌 자체는 지금 뭐 피닉스 내부적으로도 롤을 좀 많이 받을 것 같고. 뭐 한디아 그 신인이죠. 드라간 밴더요? 드라간 밴더랑 네. 렌이랑 뭐 이런 한 명 더 있는데 누군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알렉스 렌과 드라간 밴더는 스타일이 다른데 네. 알렉스 렌이 타이스 챈들러를 통해서 많이 좀 배워서 좀 스텝업을 할 수 있죠. 한 명이 덜하는 게 맞습니다. 마키스 크리스 같네요. 마키스 크리스. 스틸 크리픽이라고 소위 이제 평가받았던. 네. 그리고 참 여기서 좋은 게 또 이제 타이슨 챈들러라는 그 라커룸에서 참 사랑을 항상 어디 가든 많이 받는 그렇죠. 그런 베테랑 선수가 있기 때문에 이 선수를 통해서 빅맨들이 많은 걸 배울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플레이오프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거다. 저는 또 그 삼바. 그렇죠. 네, 바보사가 돌아왔죠. 돌아왔죠. 예. 네. 이 선수가 쏠쏠해요. 골든 스테이트에서도 그렇죠. 이제 나와갖고 네. 자기 역할 충분히 해주고 깨알 나왔고. 같은 활약을 진짜. 했죠. 네. 전성기를 피닉스에서 보낸 선수였기 때문에 와서 그 젊은 후배들에게 멘토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삼바도 좀 가르쳐주고. 신들러와 발보사가 이런 어린 선수들에게 좋은 역할을 해주면은 피닉스도 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네요. 네. 다음은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하는 미네소타. 저도 기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죠. 가장 기대하시는 부분이 어떤? 감독이죠. 그렇죠. 키보드요. 다음 감독입니다. 감독이고 감독이 이제 시카고 불스의 제2의 부흥기를 이끌었던 감독이죠. 그 당시에 어린 로즈, 어린 뭐 노아 이런 선수들을 주축으로 해서 또 다른 리빌딩을 충분히 강팀으로 바로 전환해서 만들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때와 지금이 포인트 가드를 제외하고 나서는 더 좋은 그리고 더 어린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글쎄요. 서부에서 지금 가장 예상외로 높은 순위까지 갈 수 있는 플레이오프 하위권 중에서 플레이오프로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팀이 아닐까? 지금 거의 모든 언론 매체에서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지금 예상을 다 하고 있더라고요. 단 여기서 조금 짚고 넘어갈 건 포인트 가드가 애매하다는 게 있죠. 루비오가 있잖아요. 과연 루비오가 외곽 슛이 하나도 없는 이 선수가 그리고 또한 피지컬리 그렇게 뛰어나지 그러니까 존 디패스는 잘하지만 포인트 가드들이 되게 육체적으로 이렇게 밀고 들어오는 현재 시대에서 과연 어느 정도 매치업을 버텨줄 수 있을까? 그러자니 또 라빈이 그것까지 감당하기에는 아직은 또 없고 대체 자원이 약간 애매한 상황인 거죠. 지금 뭐 수비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죠. 먼저 크리스턴을 먼저 짚고 넘어가자면 그것도 참 어떻게 보면 판타지로 다시 돌아가자면은 이것도 참 주목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과연 그 티보도 감독이 루비오 위주로 이제 팀을 리딩할 건지 아니면 바로 크리스턴에게 어느 정도 많은 책임을 줄 건지. 근데 톰 티보드의 올드스쿨한 성향을 감안했을 때는 크리스턴이 아마 초반에 많이 나오기 쉽지 않을 것 같고 나름 그래도 리그에서 입지가 탄탄한 루비오가 그래도 초반에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로 다시 돌아가자면은 미네소타의 가장 큰 문제는 좀 외곽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3점 슈터가 없죠. 뭐 루비오도 루비오지만 이 팀 전체에 지금 3점 슛이
어떻게 좀 꾸준한 선수가 없습니다. 뭐 그 잭라빈도 마찬가지고 앤드류 위긴스도 사실 뭐 득점 부분에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잘하고 있지만 아직 3점 부분에서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스페이싱이 강조되고 이런 리그 트렌드를 감안했을 때 과연 이런 체제를 가지고 얼마나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느냐. 그렇죠. 외곽이 좀 더 보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뭐 슈팅 수치뿐만 아니라 작년 시즌에도 이제 수비에서도 큰 문제점을 보였는데 그렇죠.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이제 감독이 영입되면서 그렇죠. 시스템을 좀 더 이제 확립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비 개선되는 거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선수는 이 선수죠. 칼탄스 주니어. 그렇죠. 갈타우스 주니어. 뭐 제2의 덩컨이라는 소리도 듣고 있고 네. 최고의 루키 시즌을 보냈죠 정말. 덩컨의 리즈 시절이 떠오른다. 네. 그렇죠. 그런데 워낙 지난 시즌에 파울 관리도 잘 못했던 부분이 있어요. 루키 시즌에 보니까. 근데 초반에, 뭐 네. 이번 루키들의 거질적인 문제니까 네. 뭐 사실. 이번 시즌에 감독 아래서 한 40분씩 뛰면서 40분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이유가 이제 조던 힐이 영입이 됐거든요. 아, 그렇죠. 조던 힐은 사실 4, 5번에서 쏠쏠하게 백업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고기쟁과 함께 네. 기오르기 뭐였죠 그거? 네, 갑자기 또 열받네. 이름 선수 이름 똑바로 해야 됩니다. 고기쟁입니다. 고기쟁. 네. 또 버려야 됩니다. 고기쟁이에요. 고기쟁. 디행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네. 이 미네소타의 골점이 문제는 외곽. 저는 사실 작년 드래프트 때 버디들을 뽑을 줄 알았거든요. 미네소타가. 3점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도 그럴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의외의 선택을 했고 그래도 크리스턴이 탐 티보드 감독과 이렇게 잘 궁합이 맞을 것 같다는 그런 예상이 많으니까 특히 아까 말씀하신 칼타운스 주니어의 활약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을까? 약간 그 오버랩 때요. 2000년도 초반에 그 브리스를 부흥을 이끌었을 때 오버랩 되는 게 크리스턴을 보면서 로즈가 떠오르고 네. 크리스턴을 보면서 버틀러가 떠오르고 되게 불우한 안경에 힘든 생활을 했으면서 근성은 살아있고 이런 승부욕은 살아있는 아이, 운동력이 뛰어난 아이. 그리고 이런 참고로 아이가. 크리스턴이 ESPN 인사이드들이 뽑았던 루키 오브 더 이어 후보 1순위입니다. 오. 벤 시머스나 잉그램이 아닌 크리스턴이 이번 시즌 루키 오브 더 이어를 수상할 것이다 하는 의견이 제일 많았어요. 얼마나 기대가- 뛸 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크리스턴. 기대됩니다. 네. 크리스턴 여기까지 뭐 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뉴올리언스입니다. 아프지 말자. 아프지 작년에- 말고 작년에 제가 많이 같이 아팠죠. 아프지 뉴올리언스. 말고. 이미 홀리데이는 네. 사랑꾼이에요. 사랑꾼입니다. 사랑꾼입니다. 네, 아내가 네, 아파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네. 네. 여러모로 참 가정사기 때문에 참 이제 아내가 그 아픈 게 다 치유될 때까지는 안 나오는 거죠. 네. 그렇죠. 네. 네. 안 나올 거라서 사실 언제 복귀가 진짜 불투명한 상황이에요. 올해 네. 내도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잘하면. 네. 참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냥 뭐라면 와이프가 이제 불치병에 걸렸고 이거를 간호하는 게 농구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에서 시즌을 임하지 않는 게 어떻게 보면 팀한테는 뭐야 이럴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사랑꾼이구나. 그렇죠. 그거를 이해해주는 구단의 어떤 태도도 굉장히 멋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팀의 관찰에서 보면은 이 팀의 로스터는 여전히 난장판이에요. 그렇죠. 타이리 게바스는 여전히 안 돌아왔어요. 언제 돌아올지 아직 모릅니다. 언제 와? 아침 지금 미션입니다. 뉴올리언스 포인트 가드가 없어요. 아예 그냥 참 없어. 없습니다. 네. 없어. 듣도 보도 못한 유럽리그 한 명 데리고 온 분 하나 있고요. 네. 네, 없습니다. 그냥 앤서니 데이비스가 랜스 스티븐이슨이 있어요. 그걸 기대하기 도박이죠. 랜스 있는데 로또 사고 10억 기대하는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그냥 어렵고 그냥 갈매기가 좀 아프지만 않게 그렇죠. 갈매기만이라도 아프지만 않게 버텨주면 작년- 플레이오프는 못 갑니다. 못 가요. 못 갑니다. 못 가요. 작년에 많은 실망감 말렸던 갈매기가 네. 이번 시즌에 좀 부활을 해서 다시 네. 퍼스트 팀에 오르는 좀 그런 기회를 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돈을 그 정도까지 버리고라도 지금 리커버리를 했기 때문에 이번 건강에 돌아오지 않을까. 네. 작년에 좀 일찍 쉬었죠. 계속 아팠죠. 뭐. 계속 아팠고. 그리고 신인 우리 버디버켓 잇몸미남. 그 주인장님이 좋아하시는. 아니요 저는 못생긴 애는 별로 이렇게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아니 내내 좋아하신다고. 아니요. 아니 뭐 다 아시는 거니까 뭐 네, 외모지상주의신 거는 뭐 모두가 그 네. 잇몸 미남이죠. 네, 잇몸이 상당히 미남이더라고요. 근데 뭐랄까요 근성 있고 슛도 꾸준한 잘 슛도 좋고 슈터치가 정말 좋더라고요. 스스로를 버디버켓이라 불러달라는. 버디버켓. 그리고 개소리로. 버디힐드는 다른 루키들과 다르게 좀 대학농구 경험이 많은 그쵸 선수잖아요. 4년을 다 하고 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 바로 활약해줄 수 있는 가장 준비된 루키. 그렇죠. 네. 그러고 보니까 크리스턴도 4년 다 맞추고 나왔네요. 뉴올은 좀 안타깝네요. 네. 다음 다음은 넘어가시죠. 이제 신인들이 드글드글한 덴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우 덴버. 예. 요키치 말고는 정말 판타지의 미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아넣었던 도대체 누가 나오는지 좀 감잡을 수 없는. 예. 그래도 네. 로베르뉴가 이적이 되고 그렇죠. 이제 요키치와 너키치. 네. 이 두 센터로 키치 브라더스. 이 두 센터로 이제 좀 정리가 된 것 같은데 무디아이가 작년에 좀 실망스러운 모습 많이 보였죠. 네. 그래도 덴버에서는 무디아이를 상당히 많이 믿고 있는 듯하고요. 네. 예. 정말 재능은 있으니까. 재능 그렇죠. 있죠. 재능이 있으니까. 이등이 좋아요. 예. 그렇죠. 네,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정말 할 말이 없네요. 아니, 제가 막 덴버는 좀 따내려고 했는데 덴버는 요키치 정말 근데 기대 많이 됩니다. 네, 요키치도 요키치 많이 활약을 네. 했었고 네. 이번에 세르비아에서 네, 많은 출전 시간을 받을까 했는데 프리시즌은 또 노르키치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노르키치가. 네, 그래서 또 헷갈려. 헷갈리면 안 됩니다. 요키치, 요키치. 네, 그래서 누르키치, 누르키치는 참 이게 애매한 게 현지 방송하는 분들 사이에서도 이 발음이 엇갈리더라고요. 그렇죠. 로베누드도 마찬가지예요. 로번, 별의별 다 나옵니다. 네. 그 심지어 막 TNT의 마브 엘버트 같은 정말 오래된 노장분들도 이름을 막 헷갈려요. 이름 네, 제일 이거 헷갈리는 거는 이분들 헷갈리는 거는 지아니스 야탄타. 네. 그래서 네. 이런 애들을 이렇게 이름 헷갈리는 거는 좀 까만건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예. 요키치는 진짜 리오 올림픽에서도 인상적이더라고요. 게리 해리스 잘할 것 같으신가요 이번 시즌? 게릴스는 글쎄요. 윌바튼 어떨 것 같으신가요? 윌바튼이 조금 네. 작년에 운을 다 쓰지 네. 않았나 싶은.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덴버에서 지금 믿을 게 밀바튼밖에 없는. 갈리날리밖에 없죠. 갈리날리. 아 죄송해. 인터넷에 볼만하게 생기는 거 아닌가요? 작년 시즌 마지막 판에 게임 덴버 경기가 전개되는 걸 봤을 때는 예. 오히려 윌바튼의 롤이 축소되고 게리 해리스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네, 물론 네. 이제 같이 뛰긴 했었지만 어떤 클러치 타임에서는 같이 나오긴 했었지만 게리 해리스가 그래도 팀에 아직 신뢰를 좀 더 받지 않을까. 그래서 윌바튼이 그 덩크 컨테스트 이후로 갑자기 네. 떨어지는 것 같아요. 자기가 봐도 흑인도 같은 흑인이 아니다. 자기가 영상으로 봐도 구린 거죠. 그렇죠. 많이 자기 자신한테 좀 자기가 실망한 것 하프덩크를 같아요. 했는데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간지가 안 나는 거죠. 그만큼. 네. 자, 다음은 디 커즌스의 팀 세크라멘토 킹스입니다. 싸우지 말자. 미리 다 준비해 오셨나요? 쫓아내지 말자. 뭐 이런 거죠. 저는 아직까지는 네. 타이로스를 믿고 싶습니다. 네. 타이로스요? 알코올 중독으로 참 지난 시즌에 많은 곤욕과 이제 별의별 그걸 많이 했었는데 네. 이제 이제 작년에 론도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인생 일대의 기회를 사크에서 받아가지고 부활을 좀 한 것처럼 네. 로슨도 이제 이걸 정말 인생 마지막 기회라 생각을 해서 출전 시간을 많이 부여받을 수 있을 때 좀 활약해줬으면 일단 좋겠네요. 초반에는 좀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 네. 데런 컬린슨이 컬린슨이 네. 가정 폭력. 예, 그렇죠. 8경기 출장 정지를 받아서 그렇죠. 타이로슨이 이제 주전 포인트가를 맡아야 네. 되는데 그 8경기에서 이 사람의 운명이 속으로 봐야죠. 예, 그렇죠. 정해지지 않을까. 무조건 붙박이 선발로 나와야 아프랄로 됩니다. 있죠. 아프랄로. 그렇죠. 에런 에런 아프랄로. 에런 아폴로나 2번들은 그냥 음. 그 정도죠. 루디 게이에 대한 걱정이 좀 있더라고요. 그렇죠. 뭐 수많은 그러면서? 트레이드설에 지금 네. 나오고 있고 이 선수는 근데 항상 커리어네. 트레이드 루디게는 딱 루디게스러워. 전형적인 그런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근데 팀은 커즌스가 네. 아깝죠. 아깝고. 뭐에 비해서 아깝다. 재능에 비해서 너무 네. 조금 뭐 팀의 운이 됐던 아, 어렵고. 근데 세크라멘토 좀 주목해봐야 될 거는 그나마 감독이 데이비드 예거 멤피스에 있었던 감독님. 전 멤피스 감독. 예. 워낙에 악동을 잘 다룬 멤피스에서도 뭐 근데 얘는 소름 끼친 악동이잖아요. 그쵸. 그죠? 이 정도는 랜돌프 정도는 뭐 다루고 왔는데 네. 이제 마크 선수를 다룰 수 있을지. 아직까지의 인터뷰는 그 예거 감독이 공격을 완전히 그냥 커즌스 중심으로 하니까 커즌스가 굉장히 좀 행복해하는 인터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커즌스가 네. 만족감을 만족을 때문에 하고 있더라고요. 얘 말고 쓸 수 있는 공격 옵션이 없잖아. 그건 그렇죠. 지금 아예 그건 없어요. 그렇죠. 누구한테 예. 맡겨. 예. 윌리 컬리스타인? 아직 좀 성장세가. 팀 참. 네, 넘어가시죠. 다음 팀은 유타 재즈입니다. 유타 볼만하죠.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타 8강을 작년에 좀 아쉽게 네. 떨어졌는데 올 시즌에 8강 예상하시나요? 무조건 선생님 갑니다. 어떠세요? 무조건 갑니다. 무조건 강. 네, 무조건 갑니다. 어떤 점에서 일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어떤 점에서 밝게 보시나요? 예? 어떤 점에서? 어떤 점에서 밝게 보냐고요? 우선 이 젊은 유망주들이 다 지금 고스란히 지금 포진이 되어 있고 네. 특히 조지 힐이라는
이 젊은 선수들에게 좀 멘토링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가 있고 그 와중에 유타의 어떤 1번 미래를 책임질 거로 기대를 받았는데 부상으로 작년에 나오지 못했던 단테 엑섬 어린이, 네, 엑섬 어린이가 돌아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유타 재즈는 작년에도 이런 평가를 많이 받았어요. 이 선수들은 사실 포지션별로 다 정말 무한 다재다능한 선수들이 다 포진이 돼 있기 때문에 시간만 주면은 알아서 좀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로스터가 지금 훌륭한 베테랑들, 뭐 훌륭하다고 할 수 없지만 어떤 라크롬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선수들이 영입이 됐기 때문에 작년도 정말 턱걸이에서 무너졌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코비한테 60점 쳐맞고 이제 떨어졌잖아요. 나간 거잖아요. 이미 탈락이 확정된 상태에서 이제 멘붕이 온 애들인데 이번 시즌에 좀 성숙한 모습으로 나와서 베테랑 자원은 어떤 선수들이 영입됐죠? 조지 네, 그렇죠. 보리스 디아우도 조존슨과 있고. 보리스 디와 조존슨이 참 그런 부분에서 여기서 주목해봐야 될 건 보리스 디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베어나 페이버스 같이 안에서 정말 잘해줄 수 있는 수비형 그렇죠. 선수에서 보리스 디아우 같이 너무 높은 BQ를 가진 선수가 엉덩이도 크죠 이제. 멘토링을 해준다는 건 그 자원의 또 다른 그렇죠. 면을 키워줄 수 있어서 보리스 디아우의 베테랑 영입은 상당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 문제는 포인트 가든데 유타는 포인트 가든데 조질이 뭐 평탄 쳐주지 않을까? 물론이죠. 네, 평타의 아이콘입니다. 네. 그러니까 평타보다 살짝 높은 거의 아이콘이죠. 또한 불안정적인 리딩과 포인트 가드의 수비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조질이 그거를 만회해 줌으로써 고든 헤이우드라든가 혹은 뭐 로빈우드가 로드니우드. 제가 농구는 사과를 맞춰. 제가 농구는 좀 아는데 선수 이름이 좀 약한 것 같아요. 네. 로드니우드나 이런 부분들과의 조합이 어쨌든 뭐 강력한 로드니우드 기대됩니다. 네, 작년 백퍼드 말에 같이. 잘했었죠. 네. 작년 시즌 막판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저는 고베어와 고베어. 페이버스를 어디까지 디아우가 잘 끌어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베어는 사실 뭐 부상만 없으면은 잘해줄 겁니다. 아니 뭐 수비형은 뭐 의심의 여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베어가 또 프랑스 대표팀에서 워낙 보리스 디아우를 멘토링을 했었고 워낙 따랐고 그럼 같은 프랑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워낙 개인적으로 또 좀 로망이 있던 멘토가 왔기 때문에 외국 선수들이 참 많은 팀이에요. 거기서 라울 좀 레토도 있고 조 잉글스부터 해서 끌지 참 많네요.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헤이워드가 부상당하지 않았나요? 네, 지금 부담상. 네, 좀 6주 아웃. 6주 아웃. 네, 6주 동안만 조전슨이 버텨줄 거예요. 플레이오프 그 판타지 참고하시고요. 복잡해. 저희가 드래프트가 얼마 안 남아서 굉장히 쫄깃쫄깃한 저기저기하죠. 복잡합니다. 하루하루 뉴스가. 다음은 판타지 황태자가 있는 팀 휴스턴입니다. 제임스 하든. 제임스 하든. 이번 시즌 제 정말 유력한 1픽이죠. 1픽인가요? 유력한. 정말 유력합니다. 왜냐하면 포인트 카드 나오잖아요 이제. 올 시즌은 어시스트. 포인트 가드로 그렇죠. 나온다고. 예. 아니 뭐 프리시즌 때 28득점 12어시스트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데리고 와야겠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팀은 뭐 그냥 수비가 없고 나는 전북 현대 같은 거죠. 닭공 닥치고 공격한다. 평균 득점 250점 예상합니다. 그리고 이 3점 슛 라인이 굉장히 좀 강해진 것 아름답죠. 같습니다. 라이언 앤더슨, 아리자, 네, 그렇죠. 하든, 에릭 고든이었죠. 에릭 고든도 네. 있고요. 예. 라이언 앤더슨 폭발적이더라고요. 프리시즌 보니까. 인터뷰하는데 표정이 아주 그냥 밝아요? 머리는 좀 더 벗겨진 것 같은데 지난 시즌보다 아주 밝더라고요. 디트로이트 올 줄 알았는데. 그렇죠. 저도 좀 사실 기대를 저도 했었는데. 라이언 앤더슨은 디트로이트 할 줄 알았는데. 근데 사실 뭐 최고의 조합이죠. 덴토니와 라이언 앤더슨은 뭐, 그쵸. 정말 나 너 좋아 너나 나도 서로 넘나 좋아 이런 거죠. 올 시즌 휴스턴하고 골스하고 붙으면은 볼만하겠네요. 아니요 안 삼점 볼만해요. 그냥 골사 바를 거예요. 200대 150으로 끝날 거예요. 200대 150. 네. 근데 여기서 지켜봐야 되는 건 카펠라입니다. 그렇죠. 카펠라요. 왜냐하면 지금 보십시오. 라이언 앤더슨도 스트레치 보고 네. 나 뭐 제임스 하든 뭐 아리자는 워낙 알짜인 선수고 뭐 하든 뭐 수비가 있습니까? 지금 코리 브로랑 뭐 어리자를 제외하면 베버리? 뭐 그렇죠. 걔는 슛이 패트릭 없죠. 베벌리. 그러니까 네. 왜냐면 지금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인사이드에서 네. 그렇죠. 팀을 막아줄 수 있는 선수가 지금 카펠라밖에 없다는 거죠. 카펠라의 작년 대비해서 올해의 어떤 스탯적으로나 자유투? 혹은 여러 가지 자유투는 쓰레기죠. 이런 부분에서의 역할이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기대가 된다. 자유투 3할 아니었나요? 자유투? 자유투는 저보다 못 사요. 저보다 못 사요. 제가 판타지에서 일주일 데리고 있다 버렸는데 진짜.
카펠라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네요. 카펠라는 많은 출전 시간을 보여받을 것 같고 네네가 왔는데 아마 시즌 10경기 나오지 않을까. 네네. 근데 잘 지켜보셔야 될 거는 제임스 하든이 리더로서 네. 과연 원웨이 플레이어로서 리더 역할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슈퍼스타로 거듭나기 위해서 투웨이 플레이어가 돼야 되지 않는가라는 모습인데 뭐 이건 기대겠죠. 근데 그 그러나 와중에 덴톤이에요. 포인트 가드가 됐어요. 포인트 NBA에서 가드가 가장 아니라 경쟁력이 높은 포지션으로 지금 네. 가든이 온 거죠. 근데 이제 상대 포인트가 웨스트브룩 지금 좋아 죽습니다 지금. 45득점 15어시스트 하는 날이에요.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휴스턴이 조금 네. 더 높은 순위로 가기 위해서는 뭐 제임스 하든의 어떤 리더로서의 스텝업이 사실은 드와이트 하다 떠난 다음에 팀원들이 공식적으로 방송에서 얘기하거든요. 인터뷰하면서도 제임스 하든의 팀이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리더로서 과연 원웨이 플레이만 해서 끌어올 수 있는 리더십이 과연 생길 건지. 근데 그 와중에 감독이 덴토니 감독입니다. 그렇죠. 수비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오히려 마음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으면 수비를 안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 부분을 좀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네. 다음 팀은 멤피스입니다. 콜리가 굉장히 높은 몸값으로 계약을 했고요. 청년 재벌이죠. 네. 네. 중소기업이라고 그때 가야님께서 얘기하셨죠. 네. 마크 가솔은 수술을 받고 건강한 상태로 또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주목해봐야 될 건 랜돌프입니다. 최근에 랜돌프가 공식적으로 식스맨으로 활약을 그쵸.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뭐랄까요, 올스타 출신의 어떤 되게 슈퍼스타였던 한 프랜차이즈의 되게 중심이었던 선수가 자신의 팀을 식스맨으로 뛰겠다는 그 희생 정신이 멤피스는 참 색깔이 끈적하구나 라는 걸 좀 알 수 있었죠. 이 팀의 문제는 그 신인이 딱히 눈에 띄는 신인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너무- 오프 시즌에 제일 주목받았던 거는 이제 파슨스가 영입에 있었던 거죠. 네. 아직 알짜죠. 아프잖아요. 네, 이거 정말 많은 돈을 받고 들어왔죠. 또 아프잖아요. 걔. 네, 그렇죠. 자주 근데 아파요. 이건 인정해줘야 되는 게 파슨스는 정말 라커룸에서만큼은 정말 NBA 최고의 선수라고. 아, 하더라고요. 협상가죠. 그렇죠. 아니 협상뿐 아니라 그냥 동료 간의 어떤 돈독한 관계를 이루어주는 역할에서는 윤활유. 정말, 예, 이름이 윤활유예요. 그러니까 얼굴도 잘생긴 것도 있는데 그 정말 최고의 친화력을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여기서 점들이- 주목해봐야 할 건 최근에 토니 알렌 피지설입니다. 피기설이요? 되지 못하고. 토니 알렌의 포인트 가드를 본다는 정말 막말이 루머가 돌고 있는데 그러니까 수비만 한다는 거죠 이제. 하든을 맡겠다. 하든 저격수네. 하든 저격수. 네. 그렇게 될 것 같고 멤피스는 뭐 워낙이 끈끈하죠. 끈끈하다 보니까 플레이오프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과연 콘디가 저는 플레이오프 쉽지 않다고 봅니다. 저도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플레이오프까지는 가는데 그 유타랑 미네소타랑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멤피스가 새 삼각구도를 봤을 때. 왜냐면 이제 서부에서 새로 올라가는 팀이 있다면 떨어지게 되는 팀이 있는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최고의 케이스가 시범 케이스가 멤피스가 아닌가. 마크 가솔, 저는 네. 댈러스를 예상하고 있어서 댈러스요. 네, 저는 댈러스를 그럼 댈러스 얘기 한번 해볼까요? 네 그렇게 넘어가실까요? 네. 댈러스는 해리슨 딱히- 반지 맞죠? 예. 해리슨 반즈를 받은 것 빼고는 딱히 그렇게 큰 변화는 없잖아요. 앤드류 보고시 왔습니다. 아 보고. 네, 보고시 온 게 컸죠. 네, 보고시 컸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선수입니다. 10분만 뛰더라도 르브론을 막을 수 있는. 하지만 없어서 부상 때문에 못 막아서 예 이렇게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네, 앤드류 보고시 온 부분은 상당히 뭐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과연 네. 앤드류 보고시 그 높은 BQ를 가지고 있고 인사이드에서 더 노비츠키에게도 충분하게 더 룸을 줄 수도 있고 드와이트 펄 같은 유망주도 키워줄 수 있는 이런 아이가 얼마나 뛸 거냐는 거죠. 시즌 내내 이 선수가 부상 없이 활약할 수 있느냐. 그게 얼마나 뛸 수 있겠느냐. 네. 거고. 이 선수는 사실 10분만 나와도 됩니다. 1쿼터 5분, 3쿼터 5분 나와서 샷 2개 정도 블락하고 조용히 가서 무릎 비비고 있으면 됩니다. 나머지는 드와이 파웰이나 다른 선수도 이제 해주겠죠. 그 타니 슈마커하고 뭐 데런 윌리엄스가 또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뭐 모르겠어요. 댈러스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큰 영입 없이 노쇠화가 돼서 네. 그리고 영입한 사람도 사실은 젊은 피가 별로 없기 때문에 과연 이 팀이 플레이오프를 작년에도 간당간당했는데 그렇죠. 올해 버텨줄 수 있을까? 헤렌스 반즈가 이제 공격에서 얼마나 많은 책임을 가지고 올 수 있을까가 이제 주목이 돼야겠죠. 너무 네. 기복이 좀 심한 느낌이라.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골든 스테이트와에서는 좀 다르게 어느 정도 이제 본인이 직접 그쵸. 예, 볼을 가지고 있는 시간이나 어떤 출전 시간이 완전히 지금 보장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얼마나 잘 활용해 주냐가 이 선수의 그릇을 이제 예, 보여주는 계기가 되겠죠. 기회는 주어졌네요. 그렇죠. 네.
저는 뭐 네, 아,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은 릴라드의 팀 포틀랜드입니다. 아 포틀랜드. 좋은 영입. 어떤 선수가 영입됐죠? 보스턴에서 그렇게 생각이 안 납니다. 누구죠? 정말 눈빛이 애절하시네요. 갑자기 딱 그 에반 터너, 에반 터너. 에반 터너. 갑자기 딱 그. 에반 터너는 사실 뭐 딱히 막 눈에 엄청 근데 띄는 건 그 아니고요. 포틀랜드에서 약한 부분을 에반 터너가 좀 채워줄 수 있지 않을까. 네. 뭐 백코트야 지금 현재 서부에서 탑은 아니지 몰라도 위력적이죠. 위력적이죠. 예, 위력적인 상태고 인사이드도 뭐 젊은 피로 끈적끈적하게 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메이슨 플럼리가 지난 시즌에 사실 기대에 대비해서는 좀 준수한 활약을 보여줬었잖아요. 네. 이번 시즌에도 좀 더 성장할 수 있을까? 그리고 마이어스 레나드는 과연 NBA 선수가 맞나? 그게 기대치를 잘생겼어. 네. 마이어스 레나드가 좀 에질리가 또 영입이 됐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센터 자원은 참 뎁스 자체는 나쁘진 않네. 좋지도 않고. 그냥 그러니까 릴라드와 그 역사를 끌어가고 맥컬럼을 가야죠. 네. 잘 보조해 줄 수 있으면 저는 그 역할을 이제 앨런 크랩이 해주죠. 앨런 크랙과 에반 터너가 뭐 3번을 같이 보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리고 뭐 에드 데이비스라는 뭐 식스맨도 있고 물론 중요한 역할은 못 하겠지만 네네. 그래도 릴라드가 알아서 먹이 살리겠죠. 다음 시즌 로터로 픽 한 13번 픽 정도로 이제 예상합니다. 작년에 포틀랜드가 그 플레이오프 진출 못할 거라고 많이 생각했었는데 올라갔잖아요. 거의 뭐. 네. 레이커스랑. 올 시즌도 좀 기대가 되는 그런 팀입니다. 네. 자 다음은 LA 클리퍼스. 건강입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폴 형 건강해야 됩니다. 지금 언론에서는 이제 오클라호마가 이제 완전 붕괴가 됐고 네. 완전이라고 할 수 없겠지만 같이 더 이상 해볼까요? 콘텐터의 어떤 역할 우상은 이제 없어진 상태에서 네. 또 이제 샌안토니오도 이제 팀 덩컨을 은퇴를 시대가 비롯해서 끝났죠. 다른 선수 하는 와중에서 네. 서부의 가장 강력한 이번 2순위 후보로 지금 꼽히고 있더라고요. 클리퍼스가 그렇죠. 예. 아무래도 그래핀이 좀 건강하고 크리스폴이 그 디조던과 그래핀을 잘 조율한다면 사실 클리퍼스 로스터를 보면은 레이먼드 펠튼이 영업된 거 말고는 사실 큰 변화가 없어요. 근데 네. 오히려 케빈 듀란트 게이트의 위주로 이제 다른 서부 강호들이 살짝 이제 위력이 약해졌다는 걸 이제 볼 수 있겠죠. 모리스 스페이츠 왔잖아. 네, 의미 없죠. 뭐. 그 프리시즌 경기에서 골든 스테이트 가가지고 막 3점 쏘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또 클리퍼스 하면은 네. 그 이제 뭐 스탯 같은 거를 이제 분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알겠지만 외곽에 대한 그 의존도가 가장 높은 팀입니다. 특히 작년에 블랙 그래핀이 없는 상태에서 더더욱 그 부분이 더 심해졌죠. 그렇죠. 레리. 그렇죠. 그 와중에 또 모스페이치 와가지고 또 외곽 던져대면 또 이제 이거는 좀 봐야 근데 되겠고요. 그거 크리스폴한테 혼나요. 아주. 혼납니다. 아주. 모든 건 그리핑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네, 저도 동의합니다. 크리스폴은 크리스폴이에요. 디조던은 디조던일 겁니다. 블레이크 그리핀이 얼마나 잘해주냐. 그리핀이 이제는 3점까지 같이 네, 쏘더라고요. 많이 시도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번에 그렇죠. 저 최근에 골든스테이트한테 완전 큰 창피함 당한 경기 말고 네. 그 다음 경기에 크리스폴이 조율하는 경기를 봤는데 이건 뭐 크리스폴은 뭐 무조건 이번 크리스폴은 시즌도 진짜 네. 크리스폴이더라고요. 그렇죠. 강력한 1라운드. 그렇죠. 피- 작년보다는 조금 떨어질 거예요. 왜냐면 그리핀이 건강하기 때문에. 네. 하지만 여전히 여전히 네. 강력한. 무조건 1순위입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크리스폴이 이제 올해가 어떻게 보면 전성기나 혹은 선수에서 자기가 리더로서 보낼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챕터일 그렇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우승을 약간 다른 프랜차이즈를 전전하면서 어떤 조각으로 하기보다는 이렇게 리더였을 때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개인적으로 앞에서 지금 호수님 말씀해 주신 3점 요정도 높잖아요. 네. 근데 강한 인사이더와 강한 리더가 있는데 코트를 이렇게 흔들어줄 스윙맨 자원이 조금 부족한 느낌이 좀. 물론 자말 크로포드가 있지만 그거는 뭐 크로포드는 크로포드. 정말 아이솔레이션에 그거는 크로포드인데 네. 과연 컨텐더로 자격을 갖춰야 된다면 네. 벤치도 벤치지만 약간 코트를 좀 흔들어줄 수 있는 스윙맨이 네. 믿고 한번 맡겨줄 수 있는 스윙맨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투맨 게임으로 이끌어가면서 가끔은 뭐가 들어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 부분이 좀 없는 게 음. 조금 아쉽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클라호마 시티 선더스. 듀란트가 떠났습니다. 이제 완전히 웨스브룩의 팀이 됐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올라디포가 왔고요. 그렇죠. 네. 칸터가 좀 더 많은 기회를 받을 것 같기도 한데. 네, 그렇죠. 네. 올 시즌에도 좀 강력한 끈끈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생님?
약해질까요? 컨텐더로서의 어떤 그런 역할은 더 이상 해주지 못할 것 같고요. 플레이오프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지금 그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약간 생각이 다릅니다. 네. 약간 그 뭐냐면 컨텐더가 하긴 힘든 건 사실이긴 한데 생각보다 되게 강하게 남아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웨스트브룩을 중심으로요. 네. 왜냐하면 다이나믹한 백코트와 다이나믹한 프론트코트가 일단 모여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러셀 웨스트브룩이 어떻게 성숙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면 성숙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빌리 도너반의 두 번째 해죠. 그리고 빅터 올라디포나 로버트슨이 이제 약간 러셀의 어쨌든 백업 및 서포터를 하면서 스트레치 포를 갖고 왔지 않습니까? 일리아소바 데리고 왔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 이제 칸터와 아담스. 스티브 아담 스미스와 아담 스미스. 아담 보이지 않는 손. 스티븐 아담. 보이지 않는 소리죠. 보이지 않는 소리죠. 어른말 듣네요. 제가 보이지 않는 갑자기 손. 그냥 정말 저희 방송에서만 제가- 들으실 수 근데 있는 제가 스티브 아담스라고 하지 않았어요? 정말 자연스러운 그렇죠. 이름 실수입니다. 그리고 안드레 로버슨이죠. 로버슨이 아니고. 네, 스티브 아담스와 콜린스가 또 잘 이렇게 안에서 받아줍니다. 콜리슨 아닌가요? 네. 네. 좀 있으면 저 여기서 6두문째 할 것 같아요. 저희 방송에서만 들으실 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루키에서 또 사모니스 아드로 왔지 않습니까? 네. 토마토 네. 사모니스 약간 왔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프런트 코트의 출연은 거의 없다고 보고 일리아소바가 스트레치 포 역할을 하면서 케빈 두란트와 분산됐던 어떤 그 공격력이 러셀을 중심으로 하면서 서포터들이 좀 더 다이나믹해졌기 때문에 어찌 보면 조금 더 더 쫀쫀해질 재밌네. 수 있지 않을까.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네. 왜냐면은 이 프런트 코트진을 이번 플레이오프를 통해서 굉장히 네. 스텝업을 했고 어. 특히 스티브 아담스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리그 탑 센터 탑 디펜더로 막 갑자기 추앙을 받기 시작하면서 근데 그러면서 이제 듀란트가 없는 공백을 올라디포가 오히려 더 잘 서포트할 것 같아요. 더잘 해주지 않을까. 물론 뭐 공격적인 재능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듀란트가 뛰어나지만 그런 공격적인 팀 재능이 내에서. 팀 내에서는 이제 웨스트브룩이 있기 때문에 팀 케미가 더 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너 한 번 나 한 번이 아니라 그 빌리 도너반이 그리는 팀 안에서 움직임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상당히 기대가 되네요. 이렇게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맞습니다. 다음은 샌안토니오. 덩컨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갓소리 왔어요. 파우 갔어. 파워 갓소리 왔어요. 그냥 리그에서 덩컨이랑 가장 비슷한 애를 그냥 갖다 놓은 것 그쵸. 같아요. 예, 참 이게 우시나요? 파우 가솔 영입을 봤을 때 네.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선수가 이 나이의 지금 상황에서 30대 중반을 바라보고 이제 NBA 마지막 연차를 이제 세고 있는 상황에서 덩컨의 공백을 메꿀 수 있는 그런 수비력을 가질 수 있는지. 왜냐하면 이 선수가 사실 블락 수치나 이런 것들이 정말 좋지만 그렇죠. 전형적인 팀 덩컨처럼 꾸준하게 포스트 전체에서 팀 전체의 수비를 조율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공백을 참 메꿀 수 있을지. 어. 지금 이 난이 단계에서 물론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충분히 플러스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부분에서 오히려 라마커스 얼드리지와 좀 겹치는 부분이 있고 만약에 지금 스퍼스에서 많은 출전 시간을 받으려면은 수비에서 그만큼 치중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 나이 그리고 커리어 내내 스타일을 감안했을 때 그거를 참 덩컨처럼 좀 우려가 할 수 되네요. 있을지가 네. 조금 걱정이 됩니다. 네. 공격에선 전혀 문제가 안 되고요. 네. 좀 파워 갓소리 잘 적응할 수 있을지 이게 맞는 조각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사실 가솔은 또 어떻게 보면 또 어디 던져줘도 알아서 적응하는 농구 천재이기 때문에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수비의 백본 같은 역할을 네. 이 나이에 해줄 수 있을까 근데 기대반 걱정 반입니다. 저는 좀 파울 가솔도 파울 가솔인데 파울 가솔도 파울 가솔인데 자 포인트 가드인 토니 파커가 이제 늙을 대로 늙었다. 네. 그건 이제 팀 리더를 누가 해야 되는 거냐? 더 늙은 지노빌리도 있죠. 네. 그렇죠. 네. 패티 밀스? 네. 카와이 레너드가 어디까지 스텝업 해줄 수 있겠는가? 또 봐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샌안토니오가 되게 오랫동안 프랜차이즈로서 시대를 이끌어오면서 항상 확실한 샌안토니오 철학을 가진 팀 리더들이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로빈슨, 그 다음에 팀 덩컨, 뭐 그 다음에 유리던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제 파커와 지노빌이 아니라고 한다면 카와이 레너드가 될 것 같다가 현지 언론의 얘기기도 하고. 무조건 카와이 레나드죠 사실 지금 그쵸. 상황을 봤을 때는. 그래서 만약에 카와이 레너드가 약간 이제 리딩이라는 표현을 쓰긴 좀 그렇지만 약간 뭐 보컬 리더의 역할까지 조금 더 가져갈 수 있다면 그리고 지금 현재 리그에서 가장 스킬풀한 빅맨 2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둘은 라마커스 알드리지와 파울 가솔은 그러면은 인앤아웃과 볼 무브먼트는 워낙 중요시 여기는 농구 속에서
잘 녹아들어서 이제 조금 오히려 보면은 파워 가솔이 되게 큰 좋은 조합을 의외로 보여주지 이룰 수 않을까. 있겠다. 네. 파워 가솔이 공격적으로 알드리지에 대한 멘토링을 하고 수비적으로 팀 덩컨이 어떤 멘토링 한다면 알드리지도 좀 더 스텝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 팀이 참 양날의 검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 팀의 뎁스 자체는 정말 훌륭해요. 네. 지난 시즌보다 오히려 뎁스 자체는 더 좋아졌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뭐 데이빌리도 영입이 됐고 뎁스 자체는 정말 좋은데 문제는 이 좋은 선수들이 대부분 다 노쇠화가 돼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선수들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포포비치 감독이 얼마나 어떻게 활용을 할지가 이제 그리고 또 플레이오프 때 이 선수들이 얼마나 그 탱크에 남아 있는 게 많이 있는지가 중요하겠죠. 저는 뭐 포포비치는 해낼 것이다. 아,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열심히 항상 해내는 없죠. 분위기 때문에 네, 유재학 감독이 1순위를 받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할 수 있다. 항상 해내는 분이죠. 좀 그래서 팀 덩컨도 코치로 영입한 거 아닐까요? 예. 자, 마지막 팀은 그렇습니다. 골스입니다. 말도 할 게 많고 있나요? 더 세졌어요. 아 근데 사실 저는 그때 분노의 방송을 하고 나서 이제 몇 달이 지났잖아요. 네. 보면 볼수록 작년보다 오히려 위력이 덜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어떤 되더라고요. 면에서 인사이드 수비진이 부족합니다. 인사이드 수비진. 동의합니다. 네, 인사이드 수비진이 정말 많이 부족합니다. 어. 이 보것에 제가 보것을 정말 좋아하는데 이 보것이 없는 것과 뭐 에질리도 사실 뭐 많은 욕을 먹긴 했지만 이 주 선수가 없고 이 선수를 대체할 선수로 지금 파출리아가 들어오긴 했지만 파출리아는 전형적인 어떤 팀 디펜스를 이끄는 100번 디펜서가 아닙니다. 그렇죠. 디펜더가 아니고 르브로 같은 그런 돌파형 그런 육체적인 돌파를 했을 때 가장 위력적으로 할 수 있는 샷 블락킹이 이 팀에 지금 탑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자바이메키가 나와 있긴 하지만 이 선수는 자바이메키가 있긴 하지만 이 선수는 정말 내구성이 너무너무 많은 문제가 의구심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언제 네. 어디서 없을지 몰라요. 네. 그럼 이런 상황을 감안했을 때는 샷 블락킹이 지금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팀 저는 내에. 그런 게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뭐 그것도 맞는 말일 수도 있죠. 네. 샷 블락킹이 없을 때 그렇다면은 샷 블락킹 없는 상태에서 샌안토니오라든지 어떤 그 클리블랜드라든지 이렇게 집요하게 만났을 때 골밑을 분명히 노리는 팀 전술적으로 어느 정도 파고들 수 있는 구멍은 있다. 그러니까 완벽한 팀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누가 키맨이실 것 같습니까? 그러면 리빙스턴이요. 리빙스턴은 이번 시즌 역할이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네. 누가 그렇다. 그러니까 그 리빙스턴을 말고 그 주전들 중에서 우리가 이제 뭐 판타지 4라고 하는데 그들도 누가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거라 생각하십니까? 이미 기존에 있던 선수들은 이미 시스템을 잘 알고 있고 팀에 잘 용어가 돼 있습니다. 네. 당연히 그렇다면 케빈 듀란트가 여기서 얼마나 자기 역할을 해주시기가 중요하겠죠. 네. 저는 그러니까 이 케미를 잘 만들어 나가려면 저는 탐슨인 것 같습니다. 클레이 탐슨이. 네. 클레이 탐슨과의 어떤 조화들을 왜냐하면 사실은 갈등이 있을 거 혹은 비중에 대해서의 이슈가 있을 건 커리어 듀란트일 것 같아요. 그린은 그린의 역할이 있고 탐슨도 사실은 전형적인 스팟업을 하고 돌파를 하면서 수비를 맡아주는 딱 이 롤이 정해져 있다고요. 근데 네. 그러면서 커리를 프리롤로 뒀던 게 골스인데 자 듀란트한테 무슨 롤을 제안할 수 있겠는가? 그거는 이도 프리롤로 뛰었던 사람이고 오클라호마에서 얘도 프리롤로 뛰었던 사람인데 이 둘의 비중과 이 둘의 오버랩을 어떻게 조율할 건지가 사실은 그렇다면 탐슨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가 팀 케미의 가장 중요한 말씀하신 거 포인트가 들어보면은 사실 저는 탐슨의 역할 자체는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많은 우려를 하잖아요. 이제 롤이 정말 많이 줄어들 거다. 안 하지만 변할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탐슨 같은 경우는 자신이 볼을 진짜 소유를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낸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네. 오히려 듀란트랑 커리가 얼마나 엮어주냐에 따라서 오히려 롤 자체는 크게 변화가 없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제 이 둘이 충돌을 많이 할 것 같거든요. 케빈 듀란트와 커리가 네, 그렇죠. 예, 이 두 선수들은 정말 전형적으로 자신이 볼을 가지고 플레이를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 둘이 얼마나 많이 희생을 하고 서로 맞춰주고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악효과 역효과 날 것인가 이거를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탐슨,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런 맥락인데 탐슨이 어쨌든 이 아이는 어쨌든 뭘 만들어서 도미넌트하는 게 아니라 딱 자신의 역할이 딱 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아이와 어떤 호흡을 두 명이 어떻게 만들어가냐가 팀의 중심이지 않을까. 학도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둘이 알아서 잘 할 것 같아요. 솔직히 좀 너무 세. 그러니까 수비하는 입장에서는 네. 사실 뭐 그렇죠. 물론 아까 호수님이 얘기했듯이 뭐 빅맨 자원이 크게 없을
없다고 얘기했지만 수비하는 입장에서는 골치 아프거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빅맨 이런 것도 죄송합니다. 굳이 하나 뽑으라. 시즌 사실 말씀드린 것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보것이 경기장 거의 나오는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정말 시즌 정말 경기 초반에 잠깐 나와서 경기의 흐름을 살짝 흐트러주고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흐트러주고 나오면은 역대 최고의 스몰 라인업 조합이 나옵니다. 드레이먼드 그린이 5번으로 가고 와, 이제 무섭다. 예, 이거 달라. 듀란트가 4번으로 가고 이거 달라 깜빡하고 있어. 이거 달라가 3번으로 오고 탐슨이 2번, 커리가 1번. 이거는 역대 그 어느 라인업과 비교해도 선색 여지가 없는 역대 최고의 더 무서운 거는 커리 대신에 리빙스턴 1번 봤을 네. 때는 그 그쵸. 미스매치를 네. 활용해서 얼마나 무섭겠어요. 역대 최고의 스몰 라인업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사실 골스 저는 뭐 이런 얘기도 다 동의를 하고 오픈 찬스를 서로가 더 만들어주려 노력을 하면 더 위력적이지 않을까. 이 팀의 스타일 이 팀의 자체가 스타일 이타적이고 자체가 그거니까. 듀란트가 사실 오면서 그 부분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했었고 듀란트가 OKC에 있을 때보다 더 편하게 쏘는 거죠. 그렇죠. 물론 확률도 듀란트가 줄 데가 올라가는 없는 새끼이긴 한데 예, 아무튼 스타일상으로 봤을 때는 아니 근데 예. 제 솔직히 말하면 제가 LA 클리퍼스랑 그 골든스테이트 경기를 보는데 슬프다. 너무 아직은 너무 프리시즌이에요. 벌어지니까. 그러니까 프리시즌인데 그 어떤 걸 봤냐면 야 얘네 진짜 이렇게 맘먹고 오픈해서 만들어주기 시작해서 그렇죠. 서로 이타적이고 착하게 굴기 시작하면 진짜 이거 빈 사람이 쏘기. 야, 큰일 났다. 큰일이다 이거 그쵸. 이거 예. 큰일이다 이거 싶더라고요. 수비에 대한 걱정을 전혀 안 하게 되더라고. 진짜 더 무서운 건 리그의 최고의 슈터 3명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 한 3명이 동시에 안 터지는 날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쵸. 무조건 한 한 명이라도 이상은- 터질 거란 말이야. 무조건 터져. 진짜. 그렇죠. 저번 시즌은 2명이었는데 네. 이번엔 3명. 두 명도 동시에 안 터진 날이 손에 꼽았어요. 네. 그래서 한 9패했죠. 정말 리그 1, 2, 3죠. 네. 1위부터 3위까지. 네, 근데 보이자면. 저 아까 그 호수님 말씀하신 그 수비 불안, 네. 샷 블락커가 없는 거 이것도 다른 팀이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면 의외로 유일한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거 공략 못하면 근데- 끝납니다. 탐슨과 듀란트가 수비력이 떨어지냐라고 하면 전혀 아니죠. 최고의 수비 수준. 그것도 아니거든요. 네. 듀란트는 정말 NBA 최고의 윙스팬을 가진 네. 외곽 자원이잖아요. 프레몬드 그린이 뭐 수비가 떨어지냐라고 그렇죠. 하면 최고의 그것도 디펜더 중 한 아니거든. 명이죠. 샷블락킹을 제어할 약점이 없습니다. 좀 네. 짜증나죠. 근데 사실은 뭐 개인적으로 안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죠. 너무 세 보이니까. 네. 왜냐하면 최근에 통계를 보니까 69승 이상을 한 다음 시즌에 60승 이상을 한 팀이 딱 시카고밖에 없었거든요. 야 이거 70승을 또 한 번 더 달성하면 내 시대의 나의 불스가 무너질 것 같은 저는 거지. 스티브 커가 교훈을 얻어서 체력 건배를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정히 조율을 잘할 것 같습니다. 좋은 자원들이 네, 많으니까 그렇죠. 다양한 관점에서 골스를 지켜보는 다만 것도 나쁘지 않을 것 뎁스는 작년보다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네. 벤치 자원은 사실 뎁스 봤을 때는 정말 많이 약해졌거든요.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스는 슈퍼팀입니다. 네. 여전히 재수 없고 듀란트는 여전히 좀 아쉽고, 네. 안 됐으면 좋겠어요. 네. 안 됐으면 좋기를 바라지 않아요. 저는 그냥 실망했습니다. 실망이 너무 자, 큽니다. 이렇게 서부 컨퍼런스 프리뷰를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치네요. 진짜. 저희가 방송을 지금 프리뷰를 했는데 네네. 저희가 시즌 2로 개편하면서 시청자분들께 드릴 말씀이 좀 있습니다. 네네. 제가 이제 잘렸죠. 그러지 마시고. 네. 이제 특수한 생업에 종사를 하게 돼서 네. 이제 주말에나 뭐 주중에 이제 시간을 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매주 여러분들을 찾아뵙기가 힘들어질 것 같아요. 네. 저 학도입니다. 네. 오랜만에 얘기해요. 사실은 금일 저희가 좀 2주 후에 방송을 하려고 했었었는데 좀 땡겼던 이유가 이제 프리뷰도 프리뷰지만 이제 학도님이 못하게 돼서 이제 오게 된 거죠. 네. 뭐 자주는 아니더라도 뭐 전화 통화라든지 또 어느 경우에도 초대해 주시면 시간만 맞으면 언제나 달려오겠습니다. 그 댓글에 이름을 트셨으니까 거기 많이 그쵸. 활용하시는 것도. 저는 거기에 이제 질문을 드려. 여러분들이 준비를 많이 할 수 있게끔. 네. 뭐 특수한 생업이면서 다행히 또 저 농구 관련된 일을 하게 돼서 네. 제 네. 나름대로도 굉장히 만족스럽고 네. 그렇습니다. 저희랑 시즌 1부터 같이 했고 사실 뭐 시즌 2, 시즌 3가 된다고 해도 학도님이 뭐
시청자분들 기억하실 거고 나오는 거에 대해서 뭐 저희도 크게 저희가 불화가 있어서 나가는 게 아니니까. 전혀 아니죠. 전혀 언제든지 아니니까. 아무도 모르죠 그거. 아니 지금 저희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사실 굉장히 속상하죠. 네, 저희는 뭐 소중한 멤버이기 네. 때문에 공식 하차라고 하는 것보다는 잠시 잠정. 쉬는 걸로. 잠정하차. 뭐 잭스키스 정도로 하시죠. 그쵸. 네, 노랭이들아. 언제든지 언제든지 게스트로 언제든지 게스트도 아니죠. 그냥 오시면 됩니다. 네, 시간 있을 때 오시면 되고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멤버를 하나 더 영입했습니다. 그건 이제 비밀로 붙이는 걸로. 그렇게 또 하기로 서프- 했어요? 모르죠. 그냥 그분은 서프라이즈로. 얘기해달라고 하던데요. 서프라이즈로. 그분은 얘기해달라고. 말을 안 해도 누군지 알잖아요. 저희 여러분 그 지긋지긋한 팟빵 갤러리 보시면 그분의 사진이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 유명한 르빠 네. 게스트에서 양세형 같은 거죠? 게스트 제가 밀렸네요, 여러분. 네. 광희 같은 거고요. 르브론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전. 네. 이번 시즌 기대하세요. 네, 어쨌든 뭐 짧은 시간이었지만 굉장히 즐겁게 녹음했고 또 소통하는 방송 아니었습니까? 또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많은 걸 느끼고 또 많이 배우고 네, 재밌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학도님에게 오네요란? 훅 들어오네요. 네.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제 감정이 좀 북받쳐 오릅니다. 울지 마. 울지 마. 오네어는 뭐 추억이다. 이제 저한테는 추억이 되겠지만 여러분들한테는 또 새로운 즐거운 추억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하는 방송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진짜 울컥하시는 것 같은데. 좋아. 빨리 끝내고 소주 한잔 따라가야 되는데. 네, 다음 방송부터는 특급 게스트 모시고 르빠. 르빠 그거 모시고 저희 똑같이 4인 체계로. 그럼 제가 한번 마무리 한번. 그렇죠. 좋죠. 마무리 멘트 하시고 네, 네. 정리하시죠. 오늘 시즌 2 에피소드 2였죠. 그렇죠.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감사했습니다. NBA 온. 네.